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며 끼워준 그 반지가 사실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가장 정교한 감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 믿으며 축복 속에 발을 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95%는 자신이 파놓은 무의식의 덫에 빠져 평생 타인의 인생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답답함, 파트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숨이 막히는 그 기묘한 불안은 단순한 권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거짓된 합일에 저항하며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단 한 사람과 결합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리적 구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아직 마주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당신이 상대에게 멋대로 투영한 환상, 전체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나아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충격적인 심층, 심리의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왜 결혼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모험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나로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진실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절망은 당신이 파트너의 진짜 모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매료되어 평생을 약속하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상대라는 빈 스크린 위에 자신이 꿈꿔온 이상적인 남성상이나 여성상을 투영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성적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영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진 그 완벽한 존재는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던 환상이 잠시 상대의 얼굴을 빌려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혼은 지독하게 아름다운 환각제와 같습니다. 상대는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처럼 보이고 우리는 서로가 운명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실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투영물과 대화하는 자아도취적 상태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흘러 일상의 현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 견고했던 환상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 나와는 다른 가치관,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씌워놓았던 환상의 베일이 벗겨지고 비로소 타인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 투영의 감옥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내 환상 속에 존재하던 완벽한 파트너의 틀에 상대방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관계는 전쟁터가 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당신 또한 상대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 투영을 거두어 들이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가짜 이미지와 싸우며 공허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실망하게 할 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투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갈구하는 그 모든 덕목들, 안정감, 인정,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야 할 것들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채우지 못한 채 상대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 순간 결혼은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기생적인 관계로 전락합니다. 당신이 투영의 거울을 깨뜨리고 상대방을 나와 다른 독립적인 우주를 가진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가짜 하빌의 환상을 버리고 고독한 두 개인이 나란히 걷는 지혜를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결혼이라는 덫을 넘어 영혼의 동반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결혼을 결심하고 파트너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온전한 자유의지였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심층 심리의 세계에서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끼거나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부감을 느끼는 이면에는 당신의 유년기를 지배했던 부모라는 거대한 유령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머니 콤플렉스와 아버지 콤플렉스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프로그램 전체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반복되는 갈등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파트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미해결된 부모의 잔상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성의 경우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머니 콤플렉스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어떤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돌봐주고 희생하는 어머니 같은 여성을 찾아 헤맵니다. 그는 독립적인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누리고 싶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에게 억압받았던 남성은 여성의 모든 애정 표현을 구속으로 느끼며 끊임없이 도망치려 합니다. 그는 아내를 아내가 아닌 자신을 옥죄었던 어머니의 투영으로 바라보며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아내는 결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남편의 과거 상처를 메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성 또한 아버지 콤플렉스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권위적이었거나 부재했던 환경에서 자란 여성은 남편에게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정을 갈구하거나 반대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 폭군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소한 실수에서도 과거 아버지가 주었던 상처를 발견하고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현재의 파트너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부모의 대리인들과 끊임없는 심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콤플렉스의 지배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결합은 불가능하며 서로의 결핍을 이용해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 유령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선택이 과거의 어떤 결핍에서 기인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파트너에게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 사실은 당신의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나 받고 싶었던 인정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상대방에게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의 파트너는 투영의 무게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당신의 결혼을 과거의 재방송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부모의 그림자에서 독립하여 온전한 성인으로서 바로 설 때, 비로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파트너의 특정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왜 저렇게 감정 조절을 못할까? 라며 상대를 비난하지만 여기에는 당신의 영혼이 감추고 싶어 하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샤에도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가장 증오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은
사실 당신 스스로가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억압하고 부정해온 당신 자신의 숨겨진 단편입니다. 즉, 당신은 파트너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 내면의 괴물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특정 측면들을 무의식의 지하실로 밀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품행이 단정하고 희생적인 삶을 강요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이나 공격성을 그림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무의식은 자신이 억압한 그 그림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파트너에게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자유로워 보여 사랑에 빠지지만, 결혼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살다 보면 그 모습은 곧 당신의 억눌린 자아를 자극하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 됩니다. 비난은 사실 당신 안의 그림자가 밖으로 나오고 싶어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들은 평생 서로를 비난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며 자신의 과도한 통제 욕구를 숨기고, 남편은 아내의 히스테리를 비난하며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당신의 그림자를 대신 보여주는 영혼의 조력자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의 그 끔찍한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도 존재하며 내가 그것을 부정해 왔기 때문에 저토록 화가 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관계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은 멈추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통합하는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역습은 당신의 결혼을 파괴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하려는 우주의 장치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영린을 건드릴 때마다 그것을 상대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회피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불쾌한 감정의 뿌리를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내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빛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통합할 때 파트너에 대한 증오는 기적처럼 사라지고 깊은 자비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한 자만이 타인의 어둠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당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고 온전해지는 가장 위대한 연금술의 장소입니다. 결혼이 주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은 바로 안정이라는 이름의 정체성 상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파트너가 기대하는 좋은 남편이나 현숙한 아내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면이 당신의 피부처럼 달라붙어 당신이 원래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무엇을 갈망하던 사람이었는지조차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인생 목표인 개성화, 즉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과정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입니다. 부부 관계가 표면적으로 화목해 보일수록 이 위험은 더 큽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죽이고 상대의 기회 자신을 맞추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의 배우자 혹은 누구의 부모라는 역할로만 존재하게 되며, 당신만의 내밀한 창조성과 독립적인 사고는 가정을 지탱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바쳐집니다. 하지만 억압된 본연의 자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울증, 무기력 혹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어 당신의 내면을 잠식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묻게 된다면, 그것은 결혼이라는 안전한 무덤 속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 깊이 파묻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완전한 우주가 나란히 공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당신을 자신의 부속품으로 여기려 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침략입니다. 당신이 파트너를 위해 당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다면 그 당신은 결국 상대방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원망은 관계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개성화는 고독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를 탐구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끊임없는 공유와 희생을 요구하며 이 신성한 고독을 빼앗아갑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심리적 융합을 거부하고 의도적인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신만의 관심사, 당신만의 친구들, 그리고 파트너가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내면의 성격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파트너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 될 때, 비로소 결혼은 속박이 아닌 풍요로운 선택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오직 당신만의 임무입니다. 당신이 진짜 나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상대방도 당신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게 될 것이며, 결혼은 비로소 두 영혼의 위대한 진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결혼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빌리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도피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동기는 바로 고독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를 곁에 두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선택한 결혼은 결국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한 침대에서 서로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지옥을 창조할 뿐입니다. 결혼은 당신의 외로움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자신과 불화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확대경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동기는 결핍의 충족입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혹은 정서적 지지력을 상대방에게서 얻으려 할 때, 결혼은 사랑의 계약이 아니라 심리적 거래로 전락합니다. 당신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기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파트너는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부품에 불과하며, 만약 그가 그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 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완성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서 나머지 절반을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평생 상대의 기분과 상황에 휘둘리는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압박과 관습에 밀려하는 결혼 또한 영혼을 좀먹는 덫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라는 이유로 선택한 결합은 당신의 고유한 운명을 사회적 통념이라는 공장에 매각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는 강박에 떠밀려 타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정말 내 삶인가? 라는 공허한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회가 약속한 행복의 패키지 안에는 정작 당신의 영혼이 숨 쉴 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결합은 두 결핍된 존재가 만나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충만한 두 존재가 만나 그 풍요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서도 자신의 삶을 건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통해 구원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만이 타인과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결핍을 결혼으로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결핍의 구멍은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 성찰과 성장을 통해서만 메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홀로 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결혼은 도피처가 아닌 위대한 동행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 후 자신의 내면에 있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결혼이 주는 가정의 안정은 달콤하지만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당신의 창조적 본능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진정제와 같습니다. 진정한 창조성은 일정한 수준의 고독, 자유, 그리고 때로는 일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광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당신에게 끊임없는 책임과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상대방과의 조화를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이 가진 날카로운 천재성은 무뎌지고 당신은 어느덧 평범함이라는 안락한 감옥에 길들여진 수감자가 됩니다. 많은 예술가와 위대한 사상가들이 결혼 후 자신의 창조적 역량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사 노동이나 육아의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심리적 에너지의 분산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영혼은 자신의 내면 시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감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당신의 시선을 끊임없이 외부, 즉 파트너의 기분과 가정의 요구로 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쓰고 가문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할 때 당신의 내면 아이는 구석에서 홀로 말라 죽어갑니다. 안정은 예술의 적이며 조화는 혁신의 걸림돌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많은 부분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지루함은 단순히 권태기가 아니라 영적인 정체 현상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지 못하고 각자의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서로의 현상 유지를 돕는 계약 관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지만 더 이상 가슴 뛰는 모험을 꿈꾸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창조적 주권이 결혼이라는 재단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창조자가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관리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창조적 거세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성한 이기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 당신만의 작업 공간, 그리고 당신만의 고독을 사수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독을 지켜주고 그가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적 열정을 잃어버린 채 가정에만 헌신한다면 당신은 결국 파트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빛나는 당신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야성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면의 불꽃을 지피십시오. 창조적인 개인으로 남는 것만이 결혼이라는 늪에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관계에 깊이 헌신하려 한다면 잠시 멈추고 당신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자기 성찰 없이 뛰어드는 결혼은 눈을 감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시 당신 내면의 결핍이 보낸 가짜 신호는 아닌지 냉철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성숙한 주권자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는 계약은 반드시 파국이나 정체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그림자와 콤플렉스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파트너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나보다 잘난 파트너에게 기생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무의식의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파트너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 약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유령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직면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매달리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선택한 결혼은 파트너에게 당신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즐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상대방을 필요가 아닌 선택에 의해 사랑하게 됩니다. 의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존중이 싹틉니다. 당신의 행복을 파트너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트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며 당신에게는 가장 비겁한 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 영혼의 독립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서로의 개성화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각자의 고독과 창조적 공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결혼은 곧 소유와 집착의 감옥이 됩니다. 서로를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완성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용광로가 아니라 두 개의 아름다운 별이 각자의 궤도를 지키며 나란히 공전하는 은하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준비만이 당신을 결혼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함정에서 구하고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결혼의 모든 함정을 이해하고 극복한 이들이 도달하는 궁극의 단계는 바로 각성한 결합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필요로 해서 맺어지는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 온전한 두 개인이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기 위해 선택한 동행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혼은 더 이상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감옥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화를 가속화하는 신성한 실험실이 됩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통합하며 상대방 또한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 심리학이 지향하는 가장 고귀하고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각성한 결합의 핵심은 거리의 미학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에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고독을 존중하며 그가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든든한 관찰자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하나, 나는 가짜 신화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각자 고유한 우주를 가진 두 명의 여행자라는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소유욕과 집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경외심과 자유가 자리 잡습니다. 파트너가 당신 곁에 머무는 이유는 의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 가장 빛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관계에서는 갈등조차 축복이 됩니다. 의견의 대립이 생길 때 각성한 부분은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의 어떤 콤플렉스가 지금 자극받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파트너의 단점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고 치유해야 할 심리적 과제가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돌볼 수 있도록 따뜻한 빛을 비춰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은 단순히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인간 의식의 진화를 돕는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의 장으로 승화됩니다. 각성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자신의 왕국을 완성한 왕이자 여왕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자존감, 혼자서도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이 장엄한 은하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파트너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파트너의 빛이 당신의 세상을 더 밝게 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두 개의 태양이 각자의 궤도를 지키며 나란히 공전할 때 그 관계는 영원히 타오르며 우주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함정을 넘어 당신이 도달해야 할 사랑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혼이라는 가장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심리적 덫들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 진실들이 처음에는 당신을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환상이 깨지는 고통은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 씌워두었던 가짜 가면을 벗기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유령들을 직면할 때 비로소 당신은 결혼이라는 감옥을 넘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완성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 의해 완성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우주이며 당신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오늘 깨달은 이 지혜를 나침반 삼아 당신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의 박수나 안정이라는 함정에 속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진정한 독립과 사랑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귀한 주파수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나의 주권자이며 환상이 아닌 진실로 사랑하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